와, 미쳤다. 안녕하세요, 팔고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왜 켰냐면은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이 엄청난 풍경들, 바로 여기는 스페인의 테네리페입니다. 제가 이 테네리페에 찾아온 이유는 849 테스타로사 쿠페가 아닌 스파이더 차량을 시승하기 위해 이곳을 왔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멋진 곳에서 이런 멋진 차량을 타기 위해서 왔으니까 차량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전반적인 실루엣을 보자면은 과거 동글동글했던 페라리가 마치 예술작품의 느낌이 강했었던 반면 이번 849 테스타로사는 쿠페에서도 보였다시피 직선과 가로선을 엄청 사용하면서 건축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의 가미가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을 만들 때 페라리의 기술자들은 에어로다이나믹과 엔진열 그리고 브레이크열을 시켜주는 냉각 성능에 엄청난 중점을 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보이는 이 대형 스플리터는 공기의 흡입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로다이나믹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형 스플리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호불호가 갈리는 이 헤드램프 사이에 있는 이 블랙 패널은 12 칠린들이랑 F80에서도 선보였다시피 이렇게 849 테스타로사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849 테스타로사를 개발한 프로덕트 매니저와 이렇게 잠시 얘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849 테스타로사를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지? 싶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하지만 작년에 피날리 몬디알리에서 실제로 차량을 보고 이게 사진과 영상으로 느끼는 것과 실제로 입체감이 있게 보여지는 것은 진짜 다르구나 라는 거를 느꼈고, 아니나 다를까 그 프로덕트 매니저분께서도 그거를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0년 전 과거의 페라리가 엄청나게 이쁜 디자인이다 라고 회자가 되고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헤드램프 사이에 있는 블랙 패널이 앞으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은 또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전망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849 테스타로사 스파이더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 실루엣을 보자면은 이게 후방 토너 커버 브릿지라는, 이름도 다소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이 장치를 통해서 테스타로사 쿠페의 실루엣을 그대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은 이 도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졌지만 뭐 가볍기도 하겠죠. 경량화를 위해서 알루미늄을 썼겠지만, 진짜 제가 놀랐던 점은 이게 일반 양산차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곡선이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갔어요. 그게 양산차에 그대로 접목이 된 거고, 이게 왜 들어갔냐면은 쉽게 설명드려 보면은 문과나 이제 디자이너들이 야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좋을 거야, 이쁠 거야. 하지만 또 이게 공학자들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천해냈다는 겁니다, 페라리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갔냐면은 디자인도 디자인이겠지만 이런 공기의 길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고성능 차량들은.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후면으로 브레이크 열도 식혀주고 다운포스도 생성해주는 그런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849 테스타로사 쿠페나 스파이더 디자인 어디가 제일 괜찮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 과감하게 이 파트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이렇게 트윈테일까지 이어준 이런 곡선들이 뭔가 하나의 펜으로 쓱 이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주 정돈된 느낌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이 액티브 리어윙은 이 자동차의 움직임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무려 100kg의 다운포스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849 테스타로사가 그 누군가는 SF90이랑 뭐 껍데기만 바뀐 자동차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출력이 상승되면서 발생되는 더 많은 열 에너지와 에어로다이나믹, 공력 성능에 더욱 신경을 쓰면서 페라리는 그 작은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도 거의 모든 것을 다 재설계했다고 합니다. 오! 자, 이제 849 테스타로사 스파이더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49 테스타로사 쿠페를 인제 서킷에서 탈 때는 이 드라이브 모드나 하이브리드 모드를 놓고 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실생활에서 공도에서 탈 때 e드라이브 모드랑 하이브리드 모드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페라리가 배기음이 엄청 멋있지만 크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탈 때 야간에 일을 마치고 내가 차를 타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이제 집에 들어오는 길에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근데 거기 들어갈 때는 페라리의 아름다운 배기음이지만 그 큰 게 야간에는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드라이브 모드나 하이브리드 모드를 놓고 탈 때는 이렇게 소리가 안 나가지고 그냥 진짜 페라리 타는데 매너남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전기로만 가는 것도 마력이 상당합니다. 거의 마력으로 따지면은 220마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해 보니까 e드라이브 모드, 이게 전기로만 가기 때문에 전륜 차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로만 20km를 갈 수가 있는데 이론상으로는 기름 한 방울 안 넣고도 차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왜 궁금했냐면은 요즘 르망 24시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LMH 르망 하이퍼카 차량들은 피트레인에서는 조용히, 그 다음에 피트레인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내연기관이 같이 가동되는 그런 느낌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보이는 하이브리드 버튼에서 깃발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와, 미쳤다. 이걸 느껴보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하이브리드. 엔진이 죽었죠? 지금 엔진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가다가 In 300 meters, enter the roundabout and take the second exit onto Carretera General Ica Duna Vista. 깃발 버튼을 누르면은 다운 시프트. 와, 이래서 페라리 하는 겁니다. 이런 모터스포츠 기술들이 들어간. 그리고 지금 이게 오피셜 차량이다 보니까 배기 튜닝 이런 게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공도에서 중저속에서 나오는 이 배기음도 굉장히 멋지네요. 진짜 음량이 뭔가 풍부해. 그리고 이 849 테스타로사 스파이더는 페라리 V8 엔진 중에서도 역대 가장 큰 터보차저가 장착돼 가지고 강한 악셀을 밟고 출발해주면은 뒤에 카메라에는 담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리가 굉장히 생생하게 잘 전해집니다. 우! 그리고서 이제 7.7km 정도 직진을 하는 구간인데 여기서는 이 마네티노를 제가 한번 스포츠 모드에서 레이스 모드로, 와, 레이스 모드로 바꾸니까 뭔가 가변 배기가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소리까지 나네요. 확실히 공기 빨아들이는 이것도 소리가 커졌어. 849 테스타로사 쿠페를 서킷에서 탈 때는 헬멧을 쓰고 타야 뭔가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이 멋진 풍경에서 루프를 열고 그냥 캐주얼하게 헬멧보다는 이런 모자나 선글라스 이런 게 더 어울리는 차량인 것 같아요. 올라! 와우, 너무 재밌어. 차량을 리뷰해야 되는데 그냥 주위 시선이 너무 즐겁네. 이게 스파이더의 매력 아닐까요? 진짜 내가 최고야 나를 뽐내주는. 어우, 지금 저쪽 반대편 차에서도 빵 이렇게 했네요. 차가 너무 멋있나 보다. 어우, 터널 기어 단수 낮춰 땅. 제가 터널에서 일부러 배기음을 더 들으려고 RPM에 맞지 않게 기어를 바꾸고 기어 변속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기어 변속되는 체결감이 되게 예리한 칼로 물을 써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아, 그리고 차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이 차가 1050마력이거든요? 근데 전혀 무섭지가 않아. 그러니까 운전을, 제가 뭐 프로드라이버는 아니잖아요. 근데 프로드라이버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운전이 재밌다는 거를 완벽하게 느끼게 해주네요. 진짜 이 차가. 여기가 본격적인 와인딩 코스인가 보네요. 살짝 자이언트 코너 느낌. 타이어 접지력 괜찮고 감속, 기어 단수 변속, 그 다음에 이렇게 말아 들어 올라가는 이런 헤어핀.
제가 인제 스피드웨이에서 849 테스타로사를 탔을 때 웬만한 스펙들은 영상에서 다 말씀은 드렸지만 이번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펙적인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차는 전기 모터가 3개가 있고 후방에 있는 전기 모터는 ERS라고 해가지고 F1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K-ERS 그 F1 기술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기 모터 2개는 어디에 있냐, 이 앞바퀴 2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가 타이어의 접지를 더욱 요할 때 개입을 해서 1050마력짜리 자동차가 후륜이 아닌 4륜구동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너 탈출할 때도 악셀을 과감하게 좀 밟아 본다면 이렇게 뒤가 흐르지 않고 잘 가주고 잘 서주고 합니다. 물론 여기가 서킷이 아니라서 제가 막 엄청나게 몰아붙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차량은 똑똑하고 이 1050마력짜리 차가 이거 무섭진 않아, 내가 너 충분히 도와줄게, 운전을 잘하지 못해? 그래, 운전을 잘하게끔, 운전을 좋아하게끔 너를 즐겁게 만들어줄게, 이런 느낌이 확실히 전해집니다. 일단 여기 와인딩이 너무 재밌으니까 와인딩 좀 집중해서 타보도록 할게요. 야, 이 차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오네. 이 와인딩 길을 가면 갈수록 이 849 테스타로사가 주는 즐거움이 뭐냐면은 자동차와 내가 마치 한 몸이 된 것 같은 무라일체, 그런 경지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이 스티어링 휠 나 이만큼 가고 싶어 그러면은 이 스티어링 휠에 반응해서 서스펜션이라든지 차체라든지 이런 핸들링감이 그냥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서고 다 해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쿠페와 가장 다른 점, 오픈탑 루프를 열 수 있다는 건데, 이 루프는 시속 45km 속도 안쪽에서는 이 루프를 열고 닫는 게 단 14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 좀 바깥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단 14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보통 오픈카들은 주행 중에 여기 공기가 굉장히 와류가 심해서 머리가 헝클어지거나 운전할 때 살짝 불쾌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속도 80, 90 이렇게 와인딩을 하는데 여기에 와류 현상이 전혀 없다. 뭐 바람이 돌거나 하질 않아. 이게 윈드 캐쳐라는 시스템인데 페라리가 개발을 했대요. 어떤 버튼을 물리적으로 눌러서 뭐가 장치가 작동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기가 들어온 길을 너 이쪽으로 알아서 나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제 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멍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불쾌하지가 않은데 기분이 너무 좋다. 이게 내 차면 진짜 좋겠다. 와, 앞에 모터트렌드에 안진우 편집장님이 계시는데 차를 굉장히 아름답게 타시네요. 자동차라는 게 그냥 평범한 이동수단일 수도 있지만 페라리를 타면은 이동수단으로서 그 이상의 의미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속도가 지금 150이 넘었는데 위화감이 없다. 심지어 루프가 열려있는 상태인데도 이 스파이더는 진짜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바이크의 장점과 자동차의 장점을 다 합쳐놓은 그런 느낌이랄까? 저희가 바이크를 타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 경관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이런 오감들을 다 만족하기 위해서 바이크를 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파이더도 막 쥐어짜면서 횡지 느끼면서 그립 주행을 하면서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여유롭고
야, 이거 자체만으로 이런 즐거움도 있네요. 지금 너무 이 차에 대해서 칭찬만 하는데 솔직히 이 쇳내가 그 속도에 미친 페라리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이 속도 과학 기술의 결정체를 제가 어떻게 왈가왈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제 시승은 끝났네요. 849 테스타로사 스파이더 차량의 시승까지 다 맞춰봤는데 사실 이렇게 오는 데는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정작 타는 시간은 3시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 3시간 동안 이 멋진 곳에서 충분히 그 매력을 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난 소재를 다뤄보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9.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